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시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시간이네요. 네, 금방 가죠, 시간이. 네. 305페이지에 이제 과세 대상을 보시면 재산세 과세 대상은 이제 5가지가 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5가지가 뭐가 있었죠? 이 박스에 보니까 토지가 있고, 건축물이 있고, 주택이 있고, 뭐 선박, 항공기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박과 항공기가 있는 곳이 어딜까요? 물론 바다에 있지. 인천 같은 데는 선박 재산세하고 항공기 재산세도 꽤 많을 거예요. 부산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평택은 배는 있잖아요. 평택항. 평택 비행기는 없네. 오산. 오산은 군 비행장 아닌가요? 네. 그렇죠. 군 비행장. 그럼 군 비행장은 재산세가 나올까 안 나올까? 그렇지. 그렇죠. 벼룩이 가는 데 먹지 군한테 그 재산세를 받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나 있는 데 빼놓고는 세금을 이제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토지의 구분이 이렇게 나와요. 갑자기 이제 머리가 아파지려고 합니다. 야, 이거는 또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야, 이게 끔찍합니다, 갑자기. 그러면은 일단은 토지의 구분을 딱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분리과세라 써져 있고 별도합산과세가 있고 종합합산과세란 말이 써져 있어. 일단 이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과세 대상에 보시면 네, 여기 분필이 있었구나. 과세 대상에 보시면은 이게 토지가 있어요. 토지. 네, 토지가 있어요. 토지. 네. 그럼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 여기 붙어요. 여기 칠판에. 이거 처음 보지 않으셨어요? 네, 이게 붙어 이렇게. 야, 너무 신기하잖아요. 네. 우리 평택학원 오니까 참 신기한 게 많아. 그렇죠?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토지. 우리나라는 토지가 여러분들 토지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지 않습니다. 네? 적지 않아요.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적다라고 표현해. 그렇죠? 정확하게 아셔야 돼. 적지 않아요. 적지 않은데 왜 적다라고 하냐면 쓸모 있는 땅이 모자라는 거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왜냐면 전 국토의 70%가 뭘로 돼 있냐면 70%가 뭘로 돼 있냐면 임야로 돼 있어요. 임야로 돼 있습니다. 임야가 산이야. 임야가 산. 그렇죠? 그러면 산에다가 함부로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래서 우리 돈을 못 버는 거야. 여러분들 산에다가 막 집 짓고 뭐 자연인 그 TV 안 봤어요? 그럼 그분 허가 맡고 했겠어요? 안 하고 했겠어요? 허가 안 맡았겠지. 그렇죠? 근데 거기서 뭐 약초 캐고 뭐 자연 좀 살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 어떤 섬 같은 데 보면은 뭐 자기가 막 집 지어놓고 막 살죠. 그렇죠? 그러지 우리가 그 방송할 때 당신은 무허가야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우리는 오로지 그 사람이 어떻게 건강하게 사나 뭐 하나 그만 보잖아요. 그렇죠? 자, 현실은 지을 수 있어. 근데 법적으로는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법과 실무는 좀 달라. 그렇죠? 법과 실무는. 네. 그러나 원칙적으로 못 지어. 그렇죠? 원칙적으로 못 지어요. 만약에 내가 나무를 베버리고 집을 짓잖아요. 근데 그거를 파파라치가 사진을 찍었어. 그러면 그거는 이제 산지관리법 위반이기 때문에 잡혀갈 수가 있어요. 그 옛날에 진짜 그런 일이 많았어. 앙심을 품고 저쪽 이가하고 내가 싸운 거야. 또 이가가 막 톱질을 한 거야. 산에 있는 나무를. 그러면 산림훼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경찰을 데려와서 딱 보여주면은 그 자리 현장범이 되는 거야. 그러면 산지관리법 위반이기 때문에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합의를 보자. 내가 너 이럴 수 있느냐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쓸모 있는 땅은 30%밖에 없는 거야. 이 땅 가지고 써먹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땅 중에 상당수는 또 대기업들이 갖고 있고 어디 공사가 갖고 있는 땅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땅 가지고 써야 돼. 그러니까 땅이 모자르는 거야. 쓸모 있는 땅이. 그러면 땅이 모자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동산 학계를 우리 김덕규 교수님 얘기하는 수요라든가 공급 여기 있단 말이에요. 수요 공급. 그렇죠? 우리 김덕규 교수님 이 칠판에 약간 좀 불만이 있으시다고. 네?
이게 안다는 거야. 그렇죠? 왜 이걸 이게 낮춰서 만들었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칠판이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자,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많아요, 공급이 많아요? 토지는. 네? 이게 헷갈리면 돈을 못 번다니까. 그래서 수요가 많지. 당연히 땅이 모자라니까 서로 쓰려는 사람 많은 거야. 서로 쓰려는 사람 많으니까 수요가 많은 거고, 공급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땅은 모자르고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고, 그렇죠? 수요는 곧 욕심이야. 수요는 곧 뭐야? 욕심이에요, 욕심. 이게 수요예요, 욕심. 욕심이 있으니까 땅을 사는 거지, 내가. 그렇잖아요? 네? 저는요, 욕심도 없고요. 저는 그게 좋은 말이 아니야. 왜 욕심이 없어야 돼? 욕심이 있어야 사람은. 그렇죠? 다만 욕심을 과하게 부리면 문제가 되지. 그렇죠? 사람은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포부가 있어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욕심이 많은 거야. 내가 이 공급보다도. 그러니까 땅값이 올라가는 거지. 그렇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 가보세요. 미국에. 응? 미국에는 땅값이 쌀까요, 안 쌀까요? 엄청 싸, 땅이. 미국은. 땅이 워낙 넓잖아요. 한 주가 한 나라야. 우리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미국은 소위 말해서 뭐죠? 뉴욕이라든가 이런 데들만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제자 중개사분이 미국에 여행을 갔대. 아들이 미국에 대학을 다니는데 여행을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직업병인 거지. 공인중개사분. 직업병이니까 땅을 저 푸른 초원 있잖아. 미국은 가도 땅이잖아요. 야, 저기에 저런 땅을 사둘 걸. 저건 사면 그냥 똥값 되는 거야, 완전히. 안 오르지, 그런 땅은. 그렇죠? 안 올라요. 워낙 땅이 넓으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공급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땅이 모자라는 거죠. 쓸모있는 땅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땅값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땅값이 계속해서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발할 땅이 모자라. 그럼 모자르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산림을 훼손시켜버리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또 풀어주는 거지. 그게 바로 뭐야? 개발제한구역 해제, 그린벨트를 푼다 이런 얘기지.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린벨트에다가 땅을 사뒀는데 10년 동안 안 풀리다가 갑자기 풀렸어. 그러면 땅값이 올랐어.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여지가 많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려면은 뭘 공부해야 돼? 토지에 대해서. 공법을 배워야 돼, 공법을. 공법이 무슨 요일이에요? 목요일이죠, 목요일. 간혹가다 금요일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목요일날. 그러니까 목요일날 고 교수님 강의를 잘 들어보면은 거기 다 돈이 보이는 거야. 공법은 진짜 다 돈이에요, 다 돈. 근데 돈 벌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법이 어려운 거야. 그렇죠? 근데 공법 시간은 저거 다 돈이다. 돈인데 저게 다 암호화돼 있다. 근데 그 암호를 내가 못 풀고 있는 거다. 그래서 딱 맞아요. 아니 누구나 돈을 벌 수 있으면은 그게 암호화가 돼 있으면 안 되지. 암호화돼 있다니까. 근데 그 비밀을 내가 못 찾는 것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공부가 많이 되면은 어떤 하나를 들면은 야 저게 암호화 풀리는구나, 저러는구나. 그렇게 돼야 되거든. 그 경지에 이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가 많이 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6과목이 다 마찬가지예요. 다 돈을 벌 수 있는 과목이야. 그렇죠? 그럼 세법도 많이 알면 어떻게 해야 돼? 절세 도움이 돼, 탈세 도움이 돼. 네? 내 마음을 속이지 마. 그렇죠? 그렇죠? 네. 참 괴로워요. 어떻게 경매 학원에서 강의를 했지만은 원하는 수준은 탈세야. 원하는 수준은 탈세인데 강의하는 건 절세를 강의하니까 약간 불만이 있는 거야. 교수님이 좀 약간 탈세 좀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간 절탈세. 절탈세. 그렇죠. 절탈세.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땅값은 땅이 모자라는 거야. 쓸모있는 땅. 그러면 당연히 나라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규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돈 많다고 해서 독점소 해버리면 그러면 나머지는 뭐야? 나머지는 그냥 있으라고? 그러니까 이걸 규제하게 된 거야. 그래서 규제를 해야 될 땅이 있고 규제를 하지 말아야 될 땅 둘로 쪼개낸 거예요. 이거를. 그럼 규제를 하지 말아야 될 땅은 뭐냐면 지목의 용도에 맞게끔 잘 쓰고 있는 땅 그런 것들은 규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규제가 안 된다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게 규제가 안 되는 거냐? 첫 번째는 낮은 율로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낮은 율로 과세하겠다. 이거예요.
저율로 과세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1차적으로 재산세만 부과하고 2차적으로는 종부세는 부과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종합부동산세는 안 나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분리과세도. 그러면 이런 토지는 저율로 과세하고 합산하지 않겠다. 이거 합산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이름을 분리과세라고 한 거예요. 분리과세. 무슨 과세요? 분리과세. 그러면 우리가 그 금융상품에도 그런 게 있어요. 비과세 저축이 있고 분리과세 저축이란 말이 있어요. 그럼 비과세가 제일 좋은 거야. 비과세는 세금이 한 푼도 없는 거야. 이자소득세가 한 푼도 없는 거야. 근데 분리과세는 뭐냐면 이자소득세를 매기긴 매기는데 이거를 내 다른 급여소득이나 사업소득하고 합산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죠? 합산하면 뭐가 되는 거죠? 종합과세. 그런 걸 종합소득이랍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종합과세하지 않고 따로 별도로 분리시켜서 매기겠다. 그런 걸 뭐라 하면 분리과세라 해요. 분리과세. 그러면 요 토지도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시켜서 과세하겠다 이거야. 분리시켜서. 그러면 이것이 규제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낮은 율로 세금 때리고 끝. 더 이상 뭐 재산세 내지 종부세 이런 거 없어. 이런 걸 뭐라고요? 분리과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규제가 되는 토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합산해서 과세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요? 합산해서 과세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합산. 그럼 합산하는 것이 왜 규제가 되는 거냐? 첫 번째, 합산되면 될수록 세금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거야. 합산되면 될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세금률을 끌어올리는 거야. 그러면 합산되면 될수록 세금률이 올라가는 걸 뭐라 하면 누진세로 합니다. 무슨 세율이요? 누진세. 누진으로 규제하겠다. 누진세로 과세하겠다. 누진세로 과세하겠다. 네. 합산되면 될수록 세금률을 끌어올리겠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종합소득세가 왜 무서운 거야? 소득이 모아지면 모아질수록 세금률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걸 뭐라고요? 누진. 그러니까 누진자가 들어가면은 이거는 불리해지는 거야. 그만큼. 그렇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냐면 1차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다시 2차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또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2차적으로 뭘 부과하겠다? 종합부동산세를 또 부과하겠다. 이런 개념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우리는 합산과세합니다. 합산과세. 그러면 합산과세가 되는 토지는 두 가지가 있어. 무슨 합산이 있냐면 종합합산 토지가 있고 별도 합산 토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합산? 종합합산. 무슨 합산? 별도 합산. 이렇게 나눠줘요. 종합합산 토지가 있고 별도 합산 토지가 있어. 이렇게 나눠줘요. 종합합산하고 별도 합산. 그러면 종합합산은 어떤 토지냐면 비사업용 토지예요. 비사업용 토지를 종합합산이라. 비사업용 토지는 뭘까요? 아무런 개발 행위도 하지 아니하고 가지고만 있는 땅. 그런 땅이 뭐가 있느냐? 예를 든다면 나대지가 있어요. 나대지. 그럼 나대지라는 건 뭐냐면 건물이 없는 맨 땅, 지상정착물이 없는 땅. 이건 우리 지적법이 나옵니다. 공시법에서. 그냥 맨 땅이에요. 맨 땅. 그렇죠? 맨 토지. 이런 걸 갖다가 비사업 토지. 그러니까 공토를 갖고 있는 거죠. 아니면 이제 잡종지란 말 뜻이 뭔가 잡종지. 그대로 지금 잡스러운 땅이야. 잡스러운 땅. 갈대밭, 채석장. 갈대밭 아시죠? 갈대밭. 응? 이런 갈대밭. 맞죠? 갈대밭. 그렇죠? 그럼 이 갈대밭은 쓸모가 뭐 있어요, 이거는? 무슨 철새 촬영지, 뭐 칼싸움 하는 영화 뭐 한 장면. 그거 말고 쓸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비사업용 토지야. 그렇죠? 그러면 별도 합산 토지는 어떤 토지냐? 이거는 영업용 토지야. 얘는 영업용 토지야. 영업용 토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응? 자, 만약에 지금 소사벌 지구에 상가가 개발됐다. 그러면 상가단지. 그렇죠? 상가를 많이 짓잖아요. 비전동에 상가를 짓고 있다. 그러면 상가단지. 이게 영업용 토지죠. 네. 이런 걸 별도 합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땅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이런 비사업용 부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규제를 하겠다. 그 얘는 왜 규제하냐? 이런 땅이 모자라. 상가 택지가 모자르거든요. 서로 막 분양받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땅이 모자라. 이것도 모자라. 자, 그래서 이런 땅을 쓸데없이 가지고 있으면 규제하겠다. 그래서 비사업용끼리 합산하는 토지를 무슨 합산?
종합합산. 영업용 토지끼리 합산하는 건 무슨 합산? 별도 합산. 하지만 분리과세되는 토지 있다. 분리과세되는 토지가 뭐가 있느냐? 예를 든다면 자격농지 같은 게 여기 들어가는 거죠. 자격농지. 이건 규제하지 않는다는 거야. 농사 짓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농사 짓고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00제곱미터에서 농사 질 수도 있고 5000제곱미터 농사 질 수 있고 그렇죠? 옛날 따지면 10,000평에 농사 질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자, 이런 땅들은 많이 가지고 있어 규제하지 않겠다 이거야. 낮은 율로 매기겠다 이거예요. 얘는 세금률이 예를 들어서 0.07%, 0.07%.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렇죠? 그러면 이 농지는 작용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맞죠? 작용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야. 그럼 작용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작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면 이 해당 소관청에서 불러요. 들어와 보시라고. 작용을 하고 계시다는데 한번 들어와 보시라고. 그 모자를 한번 벗어보라고. 모자를 벗어보라고. 왜 그럴까요? 모자를 왜 벗어보라는데? 얼굴이 까만지 안 하는지 봐야겠다 이거지. 얼굴이 혀. 그럼 벌써 의심이 되는 거지. 아니 얼굴이 희신데? 그러니까 원래 까마면 유리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여기 계신 분 중에 얼굴 좀 까마신 분들은 유리한 거예요. 근데 얼굴이 혀. 그러면 일단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 농사 지인다니 무슨 어떻게 저는요 농사 지을 때 다 완전히 이거 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 선택하고 가서 농사 짓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럼 손을 내밀어 보세요. 손 내밀어 보세요. 왜? 손을 보면 농부의 손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잖아. 왜? 농부의 손은 어때? 거칠거칠하죠. 두껍잖아요, 막. 그죠? 그러니까 그 시청에 들어갈 때 어떻게 돼? 시멘트에다 밀고 가야 돼. 쇠바닥에 팍 손을 밀고 들어가야 돼. 좀 투하게 만들어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귀걸이 차면 돼, 안 돼? 빼야지. 무슨 농사지 귀걸이야. 그렇죠? 귀걸이 빼고, 그렇죠? 그리고 머리도 좀 흐물어뜨리고, 그 다음에 몸빼바지 입고 가야지. 그렇죠? 그래서 뺏고 치고 가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영혼 없는 눈빛을 한번 딱 보내주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은 그럴 수 있어. 농사질 분위기 나오잖아. 그렇죠? 자, 그리고 그걸 통과했어. 그 다음에는 뭘 물어보냐? 농약 뭐 쓰냐 물어봐 이제. 비료 뭐 쓰세요? 지금 세율도 암기가 안 되는데 지금 비료를 외우고 있어 지금. 아니 세율도 암기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외워?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작용 사실을 확인해 본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까지 외웠다 치자 이거야. 그리고 그래도 물어봐. 그러면 집원 대보세요. 집원. 자기 땅인데 자기 집원을 몰라. 응? 자기 땅인데 자기 집원을 몰라. 그렇죠? 심지어는 집원을 외우긴 외웠어. 그러면 자 선생님 땅은 어떤 땅이세요? 자 항공사님 봅니다. 어떤 땅이에요? 여기 얘기해 보세요. 글쎄 제 땅이 어디에 있을까요? 가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 땅이 어디 있죠?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그렇죠? 그 무슨 작용이야. 당신 농사 짓고 있었다며. 그렇죠? 자, 안 돼. 작용 아니야. 그럼 작용 아니면 설사 무늬만 농지라는 거지 작용 안 했으니까 비사업용 부지로 이거는 취급이 됩니다. 그럼 비사업용 부지가 되면 이게 종부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게 복잡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절세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10년 전에 안양에서 강의할 때 이 아주머니가 야간에 와요. 야간에 이제 주간에도 왔고 야간에 왔는데 야간에 끝나고 한 9시 되면 1시간 전에 꼭 먼저 가는 거야. 그 처음에는 무슨 일이 나오는데 자꾸 그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좀 기분이 약간 나쁘려고 하는 거야. 왜 1시간 남겨놓고 그냥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불러서 물어봤죠. 아니 왜 이렇게 무슨 일이냐. 근데 꼭 한 사람 데리고 가는 거야. 갔더니 뭐 하냐니까 물 주러 간다는 거야. 물 주러. 무슨 말이냐니까 비닐하우스를 이제 하는데 수용 보상을 받기 위해서 비닐하우스에 영업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그 키우고 있다는 것을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수업 끝나고 하는데 너무 늦게 가면 무서운 거야. 혼자 가기 무서우니까 옆에 짝꿍을 데리고 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 짝꿍도 불만인 거지. 소문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가진 말로 꼬셔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야. 그리고 같이 이제 물 주고 이제 집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 옆에 사람은 뭐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수용 투자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건지 내가 알려줄게. 그러니까 1시간 끝나고 가자. 이렇게 가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막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이게 보상받고 뭐라면 뭐야. 자기 노력이 엄청 필요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자, 어쨌든 이런 거를 우리는 분리과세 토지라고 한다. 자, 그럼 이제 봅니다. 분리과세 뭔지 아시겠죠? 분리과세는 저율로 과세하고 여기에는 분리과세한다는 것은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에는 이제 자격농지, 목장용지, 공익목적의 임야 등 종중 임야가 여기 들어가고 또 0.2% 분리과세가 되는 것이 공장용지가 있다. 지금은 그냥 종류만 가볍게 봅니다. 그 다음에 기타 뭐 공공성이 강한 토지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염전으로 쓰는 토지. 염전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거 염전 유명한데 어디? 신안군. 그렇죠? 신안군에 있는 염전. 그것도 분리과세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나머지는 참고. 그 다음에 오히려 4% 고율, 높은 율로 과세가 되는 게 뭐가 있죠? 골프장, 오락장용 토지. 왜 이렇게 높은 율로 받을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네. 이게 무슨 성 재산? 사치성 재산. 자, 메모합니다. 사치성 재산이야. 사치성 재산의 부동산이니까 재산세를 많이 받아야 돼, 적게 받아야 돼? 많이 받아야 되죠. 이해되세요? 사치성이니까. 네.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별도 합산에다가 써놓습니다. 영업용 토지. 별도 합산에 써놓습니다. 영업용 토지. 이런 영업용 토지는 상가 등의 영업용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다가 일정 적용 비율 이내의 토지. 자, 이걸 뭐라고 한다? 영업용 토지. 영업용 토지. 이렇게 인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종합합산 토지. 종합합산에 쏩니다. 무슨 토지?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 그러면 비사업용 토지 종합합산 뭐가 있어요? 경작하지 않는 땅. 그렇죠? 농사 안 짓고 있으면은 이게 무늬만 농지지 이게 어떻게 농사 짓는 땅이냐 이거야. 그렇죠? 휴경지 같은 거. 그 다음에가 목장용지 중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이 2번은 뭐냐면 목장용지는 분리과세였는데 방금 위에서 자 이런 거예요. 자 회장님 목장을 야 김상모 예 회장님 목장 우리 하나 하자. 땅 좀 사라. 예. 이만큼 샀어요. 그럼 회장님 그 소는 몇 마리 키울까요? 소 한 마리 키워. 소 한 마리 키우는 거야 소를. 자, 이게 소예요. 네, 믿기지 않아요? 소라고 생각해봐. 소 다 마법을 걸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목장용지냐 이거야. 그러면 울타리만 쳐놓고 소 한 마리만 키워. 이게 목장용지야? 그렇죠? 회장 말로는 야 명품 대신 명품소를 만들어야 돼. 한 마리 키워. 그럼 이게 목장용지로 만약에 허락해 준다. 그럼 다 이런 식으로 하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요 있는 거 외에 요 나머지 땅은 뭘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과다 면적은 비사업용 부지로 봐서 규제하겠다는 얘기야.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무늬만 목장용지지 실제 목장을 쓰고 있는 것까지만 인정해 주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가 뭐 4번 같은 거 보면은 무허가 건축물 토지. 무허가면 허가가 안 나는 거니까 이거는 건물이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무허가 토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지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 건물이 없는 땅이야. 그 다음에 뭐 갈대밭, 채석장, 비행장 이런 걸 잡종지라고 하는 거죠. 이런 토지를 뭐라고요? 비사업용 토지. 이런 비사업용 토지는 0.2에서 0.5%의 무슨 세율로 규제한다? 초과 누진세율로 규제한다. 그러면 누진이 왜 규제야? 누진은 합산되면 될수록 세금률이 점점 올라가니까. 맞습니까? 네. 자, 그럼 다시 우리 토지는 우리는 쓸모 있는 땅이 모자르다. 여기서부터 문제점이 출발된 거야. 왜냐면 전국 토의 70% 이상이 임야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규제할 만한 토지가 있고 규제를 하지 말아야 될 토지가 있다더라. 그럼 규제해야 될 토지는 합산해서 과세하되 이 합산되는 것은 누진세로 과세하고 1차적으로 재산세를 매기고 2차적으로 종부세를 부과한다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때 이 합산 토지는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이 있다. 그럼 종합은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거고 별도는 영업용 토지가 된다더라. 맞죠? 그 다음에 분리과세 토지라는 것은 공장 부지라든가 농지라든가 이런 땅들을 뭐란다? 분리과세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썼어요.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건 지목의 용도에 맞게끔 잘 쓰고 있는 땅이죠. 이런 자격농 잘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규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걸 뭐란다? 분리과세 토지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얘는 저율로 뭐 0.07, 0.2 저율로 과세하고 합산되는 토지는 보니까 누진세이다.
누진율은 뭐다? 합산되면 될수록 세금률이 올라가도록 만들어놨다 이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 용어에 좀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몇 프로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네. 그다음에 비과세. 다음의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권자가 있고 비과세가 있는데, 자, 왜 비과세일까? 과세권자가 가지고 있으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평택시청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안성시청 건물에서 안 나옵니다. 왜? 자기네가 과세하잖아. 자기가 자기한테 과세하는 거에 대해서 부과하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 하나, 나 하나.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용도구분, 도로 하천. 이거 과세하고 싶지. 그러면 전국의 묘지 다 과세하고 싶어, 사실. 전국의 묘지 다 과세할 수 있겠어요? 왜 과세 안 해? 무서워요. 네. 도로, 지방도로 다 과세하고 싶지. 그렇죠? 자, 이거는 불합리하다. 기타 시험림, 임시로 쓰기 위한 건물. 임시 건물은 뭐냐면 공연장 같은 거. 야외 무대 공연장.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평택 한쪽에서 전국 노래자랑 야외 특설 무대를 설치했다. 그럼 재산세를 부과해야 하나요? 안 한다 이거죠. 안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비상재해 구조용, 철거명령. 철거명령 받으면 이제 건물 없어질 거야. 근데 무슨 재산세냐 이거죠. 자, 이렇게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과세표준과 세율이 나오는데, 과세표준. 자, 일단 과세표준. 그러면 이제 과세표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과세표준. 자, 이런 얘기예요. 과세표준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이제 취득세 배웠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배웠어요. 그 다음에가 재산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과세표준을 뭘로 잡았었죠? 취득가액으로 잡았었고, 등록면허세는 등기하거나 등록하거나 하는 등록가액으로 잡았었어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얘는 과표를 정하는 순서가 똑같았었는데, 순서가 취득세나 취득가액, 등록면허세는 등록가액인데, 이 금액을 어떻게 하자? 알아서 신고하자. 맞죠? 그러면 알아서 탈세할까봐 그걸 막기 위해서 만든 기준금액을 뭐라 한다? 시가표준액. 네, 시가표준액이고, 그 다음에 객관적 사실에 부합해서 만든 금액을 뭐라 한다? 사실상 취득가액. 그죠?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 한다. 객관적 사실에 따라 했을 때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로 한다. 이렇게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얘는 신고가 아니잖아요. 재산세는. 신고가 아니라 뭐였죠? 고지. 그럼 얘는 신고가액이란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아니, 신고제가 아니니까 평택시에서 그냥 고지서 발송해 주는 거잖아요. 안성에서 그냥 고지서 발송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고가액이라는 것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얘처럼 사실상의 취득가액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금액도 없지. 왜냐하면 재산세는 거래세일까요? 보유세일까요? 보유세. 보유하는데 거래 금액이 어디 있어? 이해하세요? 네? 아니,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매기는데 가지고 있는 재산 평가만 하면 되지, 평가한 금액은 있겠지만 거래된 금액은 없잖아요. 이해되세요? 보유세니까. 그러니까 이 말도 얘는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요거 하나 남은 거야. 시가표준. 이건 있어야지. 왜냐면 당연히 이 재산이 부동산이 있으면 이 부동산을 평가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평가. 맞아요? 그럼 평가한 가격을 가지고 재산 고지서를 발송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평가를 누가 하겠어요? 누가 하긴 자기가 하지. 안성시에서 하고 평택시에서 평가한 금액을 고시하는 거죠. 그러면 안성시 평택시에서 고시한 가격을 뭐라고 한다? 5글자로. 시가표준액. 얘네들이 만든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 시가표준액은 어디를 보면 확인될 수 있을까요? 시가표준액은. 뭘 보면은 안성시나 평택시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 시가표준액 어디에 써 있을까? 아까 얘기했는데 어디에 써 있을까? 네? 네? 자, 요거는 대장에 써 있지. 맞아요. 대장에 써 있지. 대장에. 어디에 써 있어요? 대장. 대장을 만든 이유가 뭐라고요? 대장을 만든 이유가 뭐야? 과세하려고.
그럼 세금을 부과하려면 대장에 금액이 나와 있어야 돼, 안 나와 있어야 돼? 나와 있어야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시장 군수 지네들이 만든 장부가 바로 대장이야, 대장. 그러면 그 대장을 확인을 해 보면, 그 대장을 확인해 보면 그 대장상에 금액이 나와 있다 이거야. 금액이 나와 있더라 이거예요. 대장상에. 그러면 대장상에 나와 있는 이 금액에 대해서 우리는 이 금액이 뭐다? 이게 바로 시가표준액이야. 이게 시가표준액. 그러면 이 시가표준액이 나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지대장이다. 토지대장. 그러면 토지대장에는 시가표준액이 뭐라 써 있을까? 무슨 지가? 무슨 지가? 개별 공시지가. 이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가 확인이 된다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인발급기, 요새 민원 무인발급기 딱 띄워보면 거기 토지대장 열람이 가능해. 그럼 거기에 1제곱미터당 개별 공시지가 얼마 써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시가표준액이야, 그게. 그렇죠?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면 띄워보면 돼. 여러분 걸 띄워보면 돼요. 교수님, 저는 뛸 게 없는데 갑자기 슬퍼지려고. 그렇죠? 자, 그럼 남의 거로 띄워. 남의 거로도 띄워. 그렇죠? 그 띄워보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게 시가표준액이야. 그럼 얘네들이 그 자료를 보고서 지네들이 재산세를 계산해서 고지서를 발송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가 절대 안 나오는 거지. 계산 문제 나올 수가 없죠. 아니 공인중개사가 재산세 계산하는 게 아니라 누가 계산한다? 시장에서 얘네들이 계산하는 거야. 얘네들이 계산할 걸 내가 알아서 뭐해. 그렇죠? 우리 공인중개사는 뭐만 하면 돼요? 아 이거는 저기 토지 대장을 선생님 궁금하시면 열람을 해보시고 건축물 대장을 띄워보시고 거기에 가격이 얼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얼마 재산세 나오는지 평택시나 안성시청 세무과에 가셔서 문의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담당 공무원이 잘 알려줄 겁니다. 까지만 얘기해 주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재산세 계산 문제는 중개사 시험에 낼 리가 없다. 만약에 시험에 낸다면 그 출제원이 미친 거지. 그리고 내면 안 되죠. 그럼 왜 냅니까, 그 사람이. 그죠? 다 낼 리가 없다. 그래서 최근에 출제한 적 한 번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재산세 계산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고민 해결된 거지. 그렇죠? 네. 계산이 제일 복잡한데. 그렇죠? 근데 희한해. 계산 복잡해서 숫자 싫어하는 분들이 돈은 잘 세요.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계산을 싫어하는데 돈은 잘 세. 그거하고는 틀린 것 같아요. 돈 세는 거하고 계산하는 건 틀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대장을 확인하면 공시지가 시가표준액이 확인된다. 그럼 결론적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은 항상 뭘 기준으로 한다?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거예요. 이게 포인트야. 그렇죠? 시가표준액.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이제 듣고 나가면 이제 사고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마지막 얘기를. 항상 마지막 얘기를 잘 듣고 하셔야 돼. 그렇죠? 자, 그러면 시가표준액은 우리 지금 수요 공급 배웠어요? 수요 공급? 네. 수요 공급 배웠어요? 네.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안 돼요? 네. 그렇죠? 수요 공급. 머리 아파져. 막 여기 들어갔는데 머리 아파져. 그렇죠? 수요 공급.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수요예요? 공급이에요? 이게 수요죠. 이게 뭐야? 공급. 네, 이거는 이제 좀만 금방 알아. 여기까지 다 잘해. 근데 이게 막 왔다 갔다 이제 하는 거야. 이제 왔다 갔다. 그러면서 이제 정신이 이제 없어지는 거야 이제. 응? 그리고 잠깐 졸면은 벌써 여기 올라가 있는 거야. 거기서부터 정신이 이제 나버리는 거야 이제. 네 맘대로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요 공급 강의할 때는 조심하면 안 돼요. 이게 곡선이 왔다 갔다 해버려, 이게. 그리고 나중에는, 지금은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이게 막 돌아, 이게. 막 돌아버려요, 진짜 이거. 이거 거미집 이론이라고 하는데, 막 이게 막 돌아.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요 공부할 때는 잘 들으셔야 돼. 잠을 많이 주무시고 오셔야 돼. 아셨죠? 이렇게. 안 그러면 계속 고기만 흔들다가 그냥 끝나는 거야, 고기만 흔들다가.
그럼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수요 공급을 따지는 이제 논리예요. 뭐 수요가 뭐 수요량이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되고 이건데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런 걸 해야 되지만 이런 걸 실전에서는 내가 이런 거 몰라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당연히 수요가 많으면 사고자 하는 땅 욕심이 많아. 공급은 땅은 지제역 주변에 땅은 한정되어 있고 사고자 하는 외지 사람 많고 그럼 땅값은 올라가는 거지 당연히. 그런 거를 이 그래프로 표시해 놓은 것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요 시가 표준액이라는 건 뭐냐면 매년 초에 이걸 고시를 해요. 매년 초에. 그럼 매년 초에 고시를 하면 이 가격이 쭉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의 문제점 뭐냐면 가격의 변동이 없다는 거야. 이런 거를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비탄력적. 탄력적이라는 말은 뭐야? 움직이는 거지. 가격이 막 움직이는 거야. 시세에 따라서. 근데 얘는 딱 한번 정하면 쭉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지금 지지역 주변 땅값이 막 올라가고 뭐 또 어떤 때도 내려가고 막 왔다 갔다 요동을 치는데 그런 반영 하나도 하는 게 없는 거야. 이거의 문제점은. 그러면 재산세를 고지할 때 이거는 좀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 지금 시세는 막 이렇게 실제 시세는 지금 올라갔다가 작년은 많이 올라갔지만 지금 빠지고 있는데 아직도 시가표는 이걸 하냐 이거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토지나 건축물이나 주택은 워낙 가격의 등락폭이 크다 이거지. 그러니까 워낙 가격의 등락폭이 크니까 뭔가 가격의 변화를 좀 줄 필요가 있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가격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얘는 시가표준액에다가 곱하기 공정시장 가의 비율이라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럼 시장 상황에 따라 비율을 곱해줌으로써 이 가격을 좀 조정해 주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시가표준액을 조회해보니까 이게 1억 원이야. 1억 원인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0%야. 그럼 1억이 아니라 70% 조정이 되는 거죠? 그럼 얼마로 바뀌어요? 7천만 원. 요 비율이 만약에 80%야. 얼마? 8천만 원. 요 비율이 60%야. 얼마? 6천만 원. 그럼 뭔가 가격을 떨어뜨려야 할 때는 비율을 낮게 잡아주면 되고 가격을 높일 때는 높게 잡아주면 되겠죠? 자, 이런 탄력적인 기능을 하는 걸 뭐라 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자, 오늘도 참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에 빨리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게 주안점이에요. 자, 그것까지만 보고 오늘 마무리 지겠습니다. 부동산의 과세 표준은 토지, 건축물, 주택의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에 곱하기 자, 제가 말씀드린 밑줄 무슨 비율을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비율은 몇 프로? 토지, 건축물 몇 프로? 70%. 주택 몇 프로? 60%. 하지만 기타 선박과 항공기는 그냥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죠? 네. 나머지 세율은 지금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세율은 다음 시간에 제가 할 거예요. 세율은 너무 많이 알면 다쳐요. 네. 그러면 이제 요것만 정리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재산세라는 세금은 관할이 어디예요? 시군구야. 시군구세랍니다. 시군구가 뭘 보고요? 대장을 보고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의 현황을 보고서 누구에게 고지하는 거예요? 납세무자에게. 그러면 납세무자 판정을 몇 월 며칠로 한다고요? 6월 1일 현재로 한다고요. 6월 1일 무슨 일? 5글자로 과세 기준 과세 표준. 이제 막 말이 섞인 거야 이제. 막 말을 만들어 지금 막. 과세 기준일. 기준일 현재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에게 고지하자.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5가지. 뭐가 있다? 토지 재산, 건축물 재산, 주택 재산, 선박 재산, 항공기 재산이 있다더라. 그렇죠? 그러면 그 재산의 현황을 파악해서 공부 현황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면 좋지만 혹시라도 불일치했을 때는 실제 현황에 따라 부과하자라는 개념을 실질과세라고 한다. 이렇게 했었어요. 다만 그 중에서 토지는 3가지로 나눈다. 규제해야 될 토지와 하지 말을 토지인데 규제하지 말아야 될 토지는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어서 과세한다. 그걸 무슨 과세? 분리과세. 그 다음에 규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묶어서 과세하는 건 뭐란다? 합산과세. 근데 합산과세는 무슨 합산과 무슨 합산이 있다? 종합합산과 별도 합산이 있다. 그러면 종합합산은 무슨 용토지? 비삼용토지 종합은 나들이나 잡종지처럼
그 다음에 별도 합산은 무슨 토지예요? 영업용 토지. 그래서 영업용 토지는 영업용 토지끼리 합산하는 것을 별도 합산이라고 한다더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분이 돼서 이걸 대장을 보고서 고지서를 작성해. 다만 그 대장상에 나와 있는 재산가액을 시가표준하는데, 예, 요 재산가액을 시가표준한다. 다만 시가표준액은 비탄력적인 금액이다. 그래서 토지 건축물 주택은 가격이 왔다 갔다 한다 이거죠. 그렇죠? 분명히 작년에 떴다가 올해는 또 치고. 왜?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생긴 거야. 주변에 상가가 많이 생긴 거야. 그럼 가격이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을 뭐라고 한다? 공정시장가에 비율을 한다. 맞죠? 그럼 이 비율을 곱해주면 이걸 뭐라 한다? 과세 표준. 그리고 곱하기 세율. 그러면 세금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세율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납기하면 재산시장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부동산세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이 12월 29일, 11월이죠. 날로 먹으려고 그러네. 11월이 이제 끝나고, 이번 주가 넘어가면서 12월로 가는 거죠?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12월 지나면 이제 한 살 더 먹는 거야. 아, 갑자기 슬퍼지려고 해요. 그렇죠? 네. 자, 어쨌든 시간이 좀 가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지금은 개념을 들으셔도 이해가 되는 것도 있지만 이해가 안 가는 게 더 많을 거예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첫 술에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마찬가지야. 어? 서로 표정만 안 지을 뿐이지 다 마찬가지야. 물론 웃고는 있어요. 하지만 알아서 웃는 것이 아니라 어이없어서 웃고 있는 거야. 이게 야, 내가 왜 저걸 모를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야. 그런 과정은 다 겪어서 합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간다라고 하셔야지 스트레스를 안 받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오늘 고생하셨고 대신 돌아가셔서 간단히 복습은 좀 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요. 내일은 또 민법이니까 또 민법은 잘 들으시고 이번 한 주 잘 보내신 다음에 저는 또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